채권 인생 30년, 채권의 최강자. 오늘은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대표님? 네. 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채권부의 진행자로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찾아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요, 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채권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사살을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채권 지금 발행 잔액이 2,600조이고요. 네. 채권은 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단 이제 채권이 지금 시점에 또는 어떤 시점에 어떤 종류의 채권이 좀 좋고 어떤 종류의 채권을 좀 피해야 된다 정도로 있지, 채권이 뭐 끝났다 그건 맞지 않는 말이고요. 네. 채권은 항상 정기예금에 대비해서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건 험한 말, 막말이라는 생각이 주식보다 드네요. 더 규모가 큽니다, 현재.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그 채권이 현재 뭐 주식, 부동산, 코인보다 더 매력적인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어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예금할까, 채권할까, 주식할까 이렇게 할 때 그 예금, 주식, 채권의 그 포지션이라는 것은 위험하고 기대 수익의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예금은 위험도 낮고 기대 수익도 낮고, 주식은 위험이 크고 기대 수익이 큽니다. 채권은 그 중간 정도이거든요. 근데 중간 정도인데 주식하고는 좀 멀고 예금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채권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안전하게 예금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채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이 해야 되냐? 주식처럼 이렇게 그 아주 큰 위험을 감당하고 기대 수익이 높은 분은 채권한테 맞지 않고요. 예금 하시는 분이 채권한테 아주 맞아요. 그게 채권의 매력이라고. 안전성 상당히 안전하면서도 이제 투자 수익이 높다. 이게 채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 맞습니다. 네, 안전성과 더불어서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그럼요.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중요한 법인데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채권 투자의 방법은 뭐가 있을지,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좀 콕 집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채권 투자하실 때 사실 나의 마음가짐이 바로 나의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인데요. 채권은 뭐 두 자릿수를 노리고 투자하시는 걸 맞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면 1년간 연간 물가 상승 목표가 2%이고 잠재 성장률, 물가를 저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니까 1년에 그냥 한 4% 올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채권에 투자하면서 그보다 약간 높게 한 5% 정도 뭐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5%라고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누구나 다 5% 올린다면 그건 정의롭지 않죠. 내가 노력한 만큼 더 수익률이 더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 정도면 괜찮은데 열심히 분석해서 5%보다 높게 올려야 되겠죠, 우리 투자자들이. 근데 그건 이제 시점마다 다른데, 지금 이 시점이라면 지금 이제 그 정책금리가 2021년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해서 3.5%까지 올랐어요. 0.5%에서 3.5%, 3% 올랐잖아요. 그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도 뭐 상당히 그게 뭐냐, 30년, 20년짜리 채권이 1%대 초반에서 지금 3% 중반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이라면 장기 국고채, 그런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19-6, 20-2입니다. 이런 채권들을 투자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 이런 채권들은 지금 한 1년 정도 뭐 본다면 거의 10%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당장 매력이 있는 채권은 장기 국고채가 매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권 너무 잘 몰라서 금리 상승 위험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분은 항상 괜찮은 회사채,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이렇게
회사채 투자하시면 4% 5% 트리플 B 같은 6% 수익은 문제없이 다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은 한 투자 수익률을 평균 한 5% 정도 보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10%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장기 국고채다라고 말씀하셨고 종목까지 집어서 네, 장기 국고채 19-6 그리고 20-2 오늘 좋은 팁 얻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 회사채에 대한 매력도 이제 많이 좀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회사채도 한 4에서 5% 정도 이 범위 안에서 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예, 회사채 예. 그러니까 그 기업에 돈 빌려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채권 투자하는 게 주식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네. 부도 안 나면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돈 빌려주는데 한 4% 준다. 그럼 믿고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줄 필요 없고, 그보다 좀 더 안전성이 좀 떨어지면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면 뭐 5% 6%도 이제 가능하죠. 네, 채권 개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왜 주식도 시드머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있는데 채권도 얼마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으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시드머니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월 10만 원, 20만 원도 괜찮고요. 그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시드머니 만들려고 적금을 이제 드시잖아요. 근데 적금 드실 때 뭐 10만 원, 20만 원 매월 이제 1년 적금 들어가지고 그게 시드머니 만드시는데 그 시드머니 만드는 걸 채권으로 만드시면 돼요. 적금으로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하지 말고 증권사에 위탁계좌 만드시고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 채권 사시면 적금보다 연 1%, 2% 더 빨리 이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5년, 10년 지나면 적금 10년 하신 분하고 채권 10년 투자하신 분하고 차이가 거의 한 2배 정도, 뭐 2배는 좀 과장되지만 엄청난 차이가 이제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드머니 만들어서 채권 투자하시지 말고요.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채권을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아, 오히려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채권을 시작을 하는데 증권사의 그 위탁 위탁 계좌를 계좌, 네. 활용해서 하면은 좋다라는 네, 위탁 팁. 계좌로만 위탁 계좌로 채권 투자 가능하니까요. 네. 이제 뭐 채권은 1,000원 단위로 그래야 되니까 이제 위탁 계좌 만드시고 주로 이제 모바일로 만드시면 뭐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계좌를 개설하시고 매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30만 원 채권을 사실 수 있죠. 장내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을 사 모으시면 정기예금보다 훨씬 더 빨리 자금을 모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또 그 모아진 자금 시드머니가 됐다면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은 국고채를 좀 투자할까, 그다음에 장기 국고채, 이제는 회사채를 투자할까 이렇게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채권 투자도 가능합니다. 적금 10년 하신 분보다 채권 10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2배 가까운 맞아요. 예, 기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또 재테크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예, 채권 투자할 때 채권 투자자분들이 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예, 어떤 투자자든 세 가지는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수익성, 기대 수익이라는 건데요. 세 번째 유동성인데 채권도 거기에 해당되고 첫째 부도가 안 나야 된다. 부도 안 나야 된다. 그래서 채권은 국공채,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이건 부도 안 납니다. 뭐 한전채, 뭐 강원도가 보증한 그런 채권도 I1 제일차도 부도 나도 원리금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공채는 부도 안 나는 채권이니까 부도 걱정할 필요 없고 네. 그다음에 회사채는 이제 부도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도 안 날 채권을 골라야 된다. 그게 안전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 수익성 높은 걸 골라야 돼요. 무조건 안전한 걸 찾다 보면 뭐 금리가 정기예금하고 비슷하죠. 그건 뭐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기대 수익 높은 거 골라야 되니까 그건 이제 현재 채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채권 시장 금리가 잔뜩 올랐으면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질 국면이다. 이때는 장기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 그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19-6, 20-2라는 국고채는 장기채면서
표면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비과세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그런 채권을 이제 그 시점 따라서 지금 금리가 잠깐 올라서는 때는 장기채 금리가 좀 엄청나게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단기 회사채에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을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건데, 개인 투자자는 유동성으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다 만기 보유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 같으면 유동성이 아주 중요한데, 개인 같으면 이제 난 뭐 안 되면 만기까지 가져가지. 그래서 그렇다 만기 투자가 가능한 분들도 유동성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유동성이라는 건 이제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이 종목 이게 좋다. 내일 되는데 더 좋은 종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팔고 바꿔야 돼요. 팔고, 그래서 팔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 종목 고르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투자할 때 여러분이 한 세 가지를 꼭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수익성, 세 번째는 유동성,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게 채권의 매력 세 가지 요소가 아닐까. 맞아요. 채권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게 채권이에요. 지금 제가 대표님을 찾아온 이유도 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그 채권의 투자 방법 좀 다양하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네. 때는 단기채, 내려갈 때는 장기채. 언제든지 투자할 게 있어요. 네. 2,600조나 되는 채권에 내 투자할 채권이 많고, 내 목표가 정기예금보다 1%, 2% 높다면 그냥 채권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건 돈 벌어도 몸이 안 좋죠. 코인은 더 심하죠. 예. 코인은 뭐 저희 방송에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축에도 코인은 못 끼는군요. 네. 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완전 투기 같은 거죠. 예, 2,600조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600조 시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된다, 채권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권 부위에 그 구호가 그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딱 요 모토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하다고도 보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밀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가능하죠. 예. 저를 보시면 압니다. 그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네. 쟁취하는 건 너무나 맞고요. 첫 번째, 채권을 투자하시면 뭘 공부하게 될까요? 채권을 투자하시면 경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어휴, 경제 너무 크구나. 경제가 너무 큰 건 아니고, 경제라는 거는 그냥 우리 거시경제라고 하는데, 물가,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예요. 그걸 공부하지 않고는 채권에 투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바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려면 그냥 먼저 물가가 어떻게 되나,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되나,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나, 이걸 공부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경제 공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을 이제 투자하시는데요. 채권 투자하시면 정기예금보다는 뭐 보통 1%, 2%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좋은 주식 관련 사채가 나와요. 뭐 공모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12, 3천억 공모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청약해서 봤죠. 이 주식 관련 사채는 1%, 2%가 아니에요. 10%, 20%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인 자금으로 또 이제 계속 이제 뭐 회사채, 국채를 투자하고 있다가 또 주식 관련 사채 공모로 좋은 게 나오면 또 한번 청약해서 또 퀀텀 점프를 한번 하시고, 그럼 뭐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 뭐 경제적 자유라는 건 뭐 본인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거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미 누리고 계신 김영호 대표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 쪽을 또 적극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든든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거기에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경제라는 게 딱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주요 경제 지표가 세 가지예요. 물가, GDP 성장률, 경상수지예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걸 수시로 읽어보시기만 해도 우리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구나.
잘 돌아가고 있으면 네. 뭐 주가, 부동산 다 올라가는 거죠. 채권 값도 올라가는 거죠. 잘 안 돌아갔으면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거기에 맞춰서 또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 좀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채권 부위에서 요약을 또 그럼요. 잘해서 드릴 테니까 예, 적극적으로 저희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 외에도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투자 수단이나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 좀 추천하고 싶으신지요? 채권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듀레이션하고 크레딧. 또 우리 박준우 연구원 보니까 잘 설명했더라고요. 네. 채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듀레이션이 뭔지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렇군 이라고 답이 나오면 바로 국공채를 다 이해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게 되고 예. 크레딧이 뭐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회사채까지 투자가 가능해요. 네. 그럼 모든 채권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국공채와 회사채.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듀레이션이 뭔지에 대한 결국 공부하지 않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는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채권 B가 이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채권 개미의 든든한 지원군이시자 선생님인 김영호 대표님 만나니까 채권 부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채권 시대는 절대 저물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잘 살릴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또 채권 부위 앞으로도 많은 영상이 올라올 테니까 예, 좀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또 도움도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채권 B 열심히 구독하셔서 뭐 채권에 대한 그 기본 지식, 정보를 이제 좀 많이 아시고요. 결국 투자는 내가 알아야 그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채권 B 방송은 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채권 일반 투자자들이 공부할 기회가 좀 적고 제한적인데 이제 뭐 아주 다양한 전문가들을 이제 여기 이제 초빙해서 뭐 좋은 콘텐츠로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구독하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채권부의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김용호 대표님의 이 인터뷰도 자주 시청하시면서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